자, 오늘은 수학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오늘은 어떻게 의대를 보낼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먼저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어떤지, 또 학원이나 개인적인 공부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어떻게 제 조카를 가톨릭대 의대를 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어릴 때부터 플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를 보내야겠다, 이런 걸로는 의대에 진학하는데 좋은 전략이 아니죠. 제일 좋은 전략은 철저하게 플랜을 짜서 그 플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플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학생의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효과가 미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기별 그 학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거나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죠. 제가 지도했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큰 틀 한번 만들어보고, 먼저 요거 취약 전 상태, 취약 전. 취약 전 상태에서는 그다지 뭐 특별한 게 없었죠. 그리고 이제 초등 시절, 그리고 여기가 중등 시절, 그다음 여기가 이제 고등 시절입니다. 취약 전에 뭐 다른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유치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제 조카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녔었다는 거. 국제학교, 국제 유치원이죠. 이런 좀 특이한 경험은 있지만 이것이 의대를 진학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누나가 물어봤죠.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아이가 그래도 상위권 대학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좀 알려달라. 누나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이제 누나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형은 대학교 교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의대를 보내는지, 또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죠. 본인들이 공부를 잘해서 했던 것 뿐이지 지금 최신 실정에 맞는 입시 제도라든가 아니면 공부 방법 등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저한테 의뢰를 한 거죠. 공부 어떻게 시킬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두 개만 해라. 첫 번째, 독서를 시켜라. 두 번째, 영어 공부를 시켜라. 이 두 가지만 하고 수학 또는 과학, 기타 스펙을 쌓는 이런 일은 하지 마라. 그냥 이거는 따라만 가고 독서 학원과 영어 학원을 보내서 이것도 꾸준히, 한번 하다가 말고 이러지 말고 아주 꾸준히 보내라.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요 수학과 과학을 이 중등과 고등 이후로 빼놨기 때문에 초등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을 탄탄히 하는
방법을 갖습니다. 기본을 탄탄하는 건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 부모님들이나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휘력이 딸리기 때문에 문제 읽는 속도, 지문을 읽는 속도가 느리죠. 또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학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여기에서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원을 꾸준히 보내라. 두 번째는 이제 영어학원을 보내는데 그냥 재미있는 영어학원, 재미있는 뭐 수능 문제를 풀리는 그러한 영어학원이 아니고 외국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문법을 공부하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원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죠. 6년을 보냈습니다. 누나도 저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던 모양이죠. 6년간 꾸준히 독서학원과 영어학원에서 영어학원은 탑반, 제일 높은 반, 탑반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프리토킹은 물론 자유자재로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영어 시험, 뭐 토플이라든가 뭐 이런 토익 시험을 봤으면 잘 봤겠죠. 근데 한 번도 그런 시험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도 대단히 많은 책을 읽었죠.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꾸준하게 읽을 정도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읽을 정도로 했었고 또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정확히 표현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살짝 문제가 생겼죠. 그게 뭐냐면 학생들과의 그 주먹 다짐 이런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맞고 오거나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굴 때려본 적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맞고 와야죠. 그래서 이게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의 일이었을 겁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누나가 학교에 불려갔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는데 이거 뭐 싸우는 방법 알려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이야기했었죠. 유도학원을 보내라. 유도학원을 보내면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누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유도학원을 보냈습니다. 3년간 보냈습니다. 단을 따거나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오로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요걸 이제 훈련을 시켰죠. 주 3회 정도 갔는데 처음에는 좀 가기 싫어하는 좀 그런 것도 보였고 힘들어하는 것도 보였죠.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챙겨서 가는데 애가 귀여우니까 어리니까 그 학원에서 그 도장에서도 굉장히 이뻐해줬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중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자 이제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시키면 되겠냐 라고 다시 한번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제 과학을 시켜라. 이게 좀 좁으니까 이쪽으로 좀 밀려서 중도 여기 좀 빼고 그래서 과학을 시켜라. 그래서 이제 과학을 어떻게 시키면 좋겠냐 그래서 고등 선행을 해라. 그런데 그냥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다녀라.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저희 누나는 이제 집이 반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포는 아무래도 학원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포 구시가지 쪽에는 좀 있지만 그래도 뭐 대치동이나 뭐 중계동 같이 그렇게 많은 학원, 목동 이런 데처럼 많은 학원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대치를 갈 것인가 반포를 가실 것인가 고민했는데 저는 이제 반포를 다니라고 했죠. 그런 후에 어떻게 이제 했었냐면 학원을 다니다가 좀 학원이랑 좀 안 맞았던 거죠. 본인이 좀 지루하고 힘들고 하니까 가기 싫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대치를 가라.
왜냐면 이게 소수였는데 소수다 보니까 좀 그 늘어지는 감도 없지 않고 뭐 이랬던 모양입니다. 독서학원, 영어학원 재밌고 유도학원 재밌는데 여기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치를 갔습니다. 대치에서 과학고 영재고 대비해주는 과학학원을 갔습니다. 그 과학학원을 가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은 학생들, 나의 또래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뭐 밤을 새서 과학을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서 정신을 차린 거죠. 여기서는 이제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이거를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과학을 2년 반 정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좀 멍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할 수 없죠. 공부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그래서 수학은 제가 수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수학 걱정하지 마라. 학원 보내지 말고 나에게 보내라. 언제부터 보내면 중2 때부터. 중2. 그러니까 중1 겨울부터. 중1 겨울. 정확히. 중1 겨울. 겨울부터 나에게 보내라. 해서 반포에서 대치까지 주 3회 보냈습니다. 처음에 라이드를 해주다가 힘드니까 택시 타고 가라. 근데 학생이 이제 돈을 아끼려고 택시를 안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비를 줬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5만원씩 지어주면서 왕복 택시비 써라.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다니면서 매일 매주 3회 그래서 2년간 배웠죠. 이 그 과학고 영재고 대비반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제 과학고 영재고 입시를 위해서 모라생지 1, 2 그 다음에 일반으로 해서 물화생지도 이걸 가르쳐주죠. 저는 이거를 뭐 굉장히 열심히 하죠. 저는 이제 수학 쪽은 어떻게 했었냐면 그 고등과정, 중등과정 전체하고 이걸 섞어서 포함시켜서 고등 전체를 2년간 해서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2년 동안 완전히 끝냈죠. 교재는 실력 정석을 했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했고 오로지 실력 정석 하나로만. 질문이 많겠죠. 참 배우는 게 많으니까. 이 질문 받아주는 걸 메인으로 잡아서 실력 정석을 가르쳐줬죠. 그래서 중학교 이제 그 3학년 1학기 정도 됐을 때 누나가 이제 묻길래 그러면 어느 영재고를 갈 것이냐 혹은 과고를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저에게 이제 과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한 게 영재고 과고를 가지 마라. 나중에 전공을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재고 과고를 가면 이 선택의 폭이 준다. 다시 얘기하면 의학계통은 조금 힘들다. 이게 이제 정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드니까 만약에 이제 공학이나 뭐 컴퓨터 이런 쪽으로 가면 또 괜찮긴 하지만 가급적 선택의 폭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다음에 영재고 과고에 잘하는 학생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 좀 실망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누나가 그러면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 다 허사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여기는 이 모든 과정 여기에서 배웠던 독서와 영어, 수학과 과학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웠던 유도 이것들이 고등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알겠다. 어디 갔으면 좋겠냐.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학교 동네 학교를 가라. 여기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자신감도 있고 좋을 것이다. 그래서 세아를 갔습니다. 동네에서 뭐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세화를 진학을 해서 고1이 되었는데, 고1이 되었을 때 배치고사를 보게 되죠. 국영수, 중등과정, 고등쪽은 포함해서 국영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수학 고등과정이 끝나 있고 과학이 고등과정을 넘어서서 대학과정도 일부 끝내 있는 상태에다가 독서와 영어를 6년간 했다면 뭐 평소 실력은 말할 거 없이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아주 막시게 과학고영제고 대비 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과학고영제 학생들 입시에 목을 매서 공부하는 걸 따라가며 그런데 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기 일주일 전에 축구하다가 다리를 부러져 가지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여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순간이었죠. 중간고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끝났구나. 서울대는 틀렸다. 이 잘하는 데에서 세아 애들 굉장히 잘하거든요. 잘하는 데서 이거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했는데 다리는 부러졌어도 그래도 뭐 완전히 망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 이후는 축구에 축사도 하지 않고 시험 전에는 몸을 사려야 된다.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때 그렇게 해서 3년을 보냈는데 수학학원은 어디를 가도 너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수정예를 많이 보냈겠죠. 이제 이 고등학교 때는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3학년 때만 오고 1학년 때는 오지 않는데 소수정예 가면 너는 너무 잘하니까 고3반 문풀반에 가서 고3 형들하고 해라. 그래서 2년 좀 넘죠. 거의 한 3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2년을 그냥 고3반에 들어가서 그냥 문제풀이하는 수능 문제풀이하는 반에 들어가서 계속 문제를 풀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다 끝내놨거든요. 거기서 뭐 기본 이론 배우고 있을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 가장 가까운 동네 학원. 저 동네 학원을 좋아합니다. 동네 여기도 소수 동네 몇 명 없는데 소수라고 해서 막 엄청난 고액 소수가 아니고 그냥 학원인데 인원 좀 적은 소수정예. 질문 잘 받아주는 질문. 이런 데서 과학은 이제 처음부터 좋아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트레이닝 됐으니까. 과학도 뭐 최상의 과정으로 고3 과정, 문풀 과정을 2년 동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학원이 문제였는데 이 국어 학원, 영어 학원 가게 되면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휘도 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도 빠르게 풀고 여기는 이제 속독이 가능했었죠. 무지하게 빠르게. 왜냐면 이제 몸에 체득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무사히 마치고 고3 이제 수시 때가 됐습니다. 수시 접수. 여기가 정시가 되었죠. 수시 때 이제 어디를 갈 것인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수시하고 정시 요 밑에다가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3이 됐고 이제 수시. 고3 그러니까 고2 겨울이죠. 고2 겨울에는 이제 저한테 와서 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배웠습니다. 모의고사 책 있죠. 짜이소리나 마더턴 같은. 그래서 이거를 1회독. 근데 뭐 말이 1회독이지 뭐 할 것도 없었던 게 별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수시를 할 때 너는 전공을 뭐 하고 싶니 물어봤을 때 컴퓨터를 해서 그 게임 회사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이제 매일 친구들하고 했던 게 이제 PC방 가서 게임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게임 회사가 굉장히 연봉도 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하기도 좋고 벤처 기업 같은 걸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근데 이제 저는
뭐 누나도 그랬겠지만 내심 그 의대를 가기를 원했죠. 왜냐면 이제 의대는 다른 것보다 이그 의대를 진학하지 못하면 절대 딸 수 없는 이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에 굉장히 좀 강점을 두었죠. 하지만 이게 또 적성에 맞아야 되는데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지만 누나는 이제 의사니까 그 의사의 그 의사들의 그 굉장히 고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다. 굳이 그 의대를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본인이 가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권 학생들이 얼마나 의대를 진학해서 그 만족도가 높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학생들이 재수, 반수 이런 걸 통해서 그 학교나 그 전공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좀 강요를 했습니다. 너 의대 써라. 싫다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혼을 냈죠. 그 이후로 삐져가지고 지금까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시는 결국 제가 못 이기고 서울대 컴공을 쓰는데 자소서 첨삭을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직임 받았죠. 학교장 추천 이 자소서 같은 이게 학교장 추천을 왜 받았냐면 그때 얘가 전교 1등은 아니었습니다. 세화에서 전교 2등, 3등, 1등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위에 있는 두 친구들이 한 친구는 빼고 두 친구들이 그 의대를 원했기 때문에 공대 쪽인 이제 그 직윤이 이제 조카한테 왔죠. 그래서 이제 자소서 첨삭을 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소서를 써주는 것이 아닙니다. 써주게 되면 뭐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쓰는 겁니다. 본인 작성. 초안이죠. 초안 작성을 하고 이걸 제가 보고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은 좀 생략할 것인가 요거를 해주는 것이 아주 관건이죠.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약간 부족한 건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거를 막 억지로 오시려면 이상해지죠. 해줬습니다. 그 이제 수시 때 6개를 쓸 수 있는데 한 개도 안 썼습니다. 한 개만 썼습니다. 한 개. 나머지 5개는 쓰지 않았죠. 목표가 서울대 컴공이었기 때문에 수시 때도 한 개, 정시 때도 한 개라고 본인이 우겨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했죠. 제가 졌습니다. 서울대 컴공을 썼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컴공에 가서 이제 1단계 합격하고 2단계 면접을 들어갔는데 면접에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너 이거 합격하면 뭐 할 거냐고 하면서 아주 상당히 호의적인 근데 이 친구는 그 게임 하는 방법이나 좋아했지 게임 하는 거나 좋아했지 뭐 컴퓨터 잘 모릅니다. 코딩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좀 실망스러웠겠죠. 공부만 하던 애고 PC방하고 공부 딱 2개만 했으니까 떨어졌습니다. 탈락. 이때 느꼈던 거죠. 어떤 걸 느꼈냐면 이 내 마음대로 호락호락되는 거는 이 세상에 없구나. 그게 정시를 이제 지원하게 되죠. 정시 3군데를 썼는데 하나가 이제 서울대 컴공 또 썼습니다. 이놈의 컴공. 아이고 이거 얼마나 힘든데. 가서 열심히 하고 훌륭한데 힘듭니다 이거. 컴퓨터 전공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카톨릭 대의대. 세 번째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 여기를 내심 바랬죠.
이번에는 의대를 썼던 게 본인이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 고대 썼나? 고대 국방 썼나? 아무튼 썼습니다. 여긴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컴공하고 이거는 이제 그 조카가 원하는 거, 이건 제가 원하는 거, 누나는 그냥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거, 뭐 이거죠. 이거 쓰고 이제 제가 막 자수 써주고 제가 자수 썼는데 12시간 그 카톨릭 의대를 저는 원했고 이제 입시 결과 두둥 세 개 다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뭐 설득할 게 없죠. 할 만큼 했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서울대 컴공과 카대 의대 두 개를 고민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공부를 잘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서울대 컴공을 가라 그랬고 공부 못한 친구들 PC방 같이 다니면서 어울려 다녔던 공부 못한 공부에 뭐 흥미가 없는 거죠. 흥미 없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야 다들 의대 가려고 너 왜 의대 안 가니? 이러면서 의대 가라고 했어요. 고민하다 최종 등록은 가톨릭대 가톨릭이죠. 가톨릭대 의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집에서 가까워서 한 것 같습니다. 반포병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뚱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살짝 꼬신 것도 있습니다. 너 혹시 의대 진학하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게이밍 노트북 사줄게. 이렇게 노트북 300만 원 좀 넘는 사줄게. 이렇게 보셨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서울대 컴공 갈 줄 알았는데 가톨릭대 의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도 사주고 했는데 처음에는 별로 뚱해 있다가 막상 다니고 보니까 이게 좋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만족하면서 지금 본과인데 대단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릴 때부터 플랜을 만든다. 제가 플랜 짜줬죠.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 학습 능력은 어렸을 때 키워집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항상 공부하는 그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환경이 벌써 누나가 성형외과 의사고 아빠가 교수니까 공부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싫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그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을 키웠죠. 시기별 학습, 플랜 짜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그 체력이 딸리게 됩니다. 고3 때. 근데 이 친구가 참 다행인 게 이 유도학원 다녔을 때 그 뚝심으로 뭐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 없이 고등학교 3년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거는 마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일부러 짜여진 것처럼 움직여왔던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의대를 보내는 거는 공부를 어느 순간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가서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딱 성적이 올라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꼭 의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상위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죠. 선행학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걸 할 수 있는 학생은 해야죠. 일부러 못하니까 야 너는 절대 하면 안 돼. 이것도 또 우스운 거죠. 할 수 없는데 억지로 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시키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시킨다면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에는 망치게 되죠.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보면은 그 중등 때 혹은 초등 때 막 과학 수학학원 보내시는 분들 이제 계시는데 그게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를 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잘하겠죠. 자꾸 보다 보면.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렸을 때는 이해하고 판단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런 테크닉을 요구하는
그 다음에 굉장히 고도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학생들이 좀 성숙했을 때 최소한 중등 이상의 과정을 들어갔을 때 시키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에서는 이미 성적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이미 완성된 학생들, 이건 제 조카의 하나의 일례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제 조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거보다 더 훌륭한 플랜으로 그 대입을 어렸을 때부터 대입 과정을 서서히 준비해 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문제는 그 꾸준함입니다. 했다가 뭐 한두 달 있다 그만두고 선생이 마음에 안 든다, 학원이 멀다,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이리저리 옮기는 철새들, 어디가 좋다 하더라 옮기자, 실패하죠. 그런 경우에 성공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선택을 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물론 뭐 모든 학원들이 뭐 완벽한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집에서 다니기 편안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랑 좀 잘 맞고 하면 꾸준하게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리저리 어디가 좋다 저기가 좋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중등까지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고등에서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본인이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친구들이 다 잘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다고 뭐 너무 잘해야 돼 이런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안 줘도 알아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어떻게 제 조카를 고3 때 가톨릭대 의대를 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 때 수학은 100점을 받았고 과학 물투를 50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생물을 47인가 받았을 겁니다. 영어 다 맞았고, 그 다음에 국어가 그때 좀 어려워서 89인가? 이 정도 받았을 겁니다. 요게 제 조카의 수능 성적입니다. 원점수. 서울대 때문에 이제 물투를 했어야 했죠. 물리 워낙 잘하니까 시간도 남는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제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부모님들께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뭐가 옳은 길인가,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은가, 또 의대를 보내는 게 맞는가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 맞는 애 억지로 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보내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에 맞는 철저한 플랜을 짜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어떻게 조카를 의대를 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